최근에 나오는 웨지 패턴 매매 전략, 일반적인 웨지 패턴 매매 전략에 이어 세 번째 영상 촬영입니다. 이번에는 삼각 수렴, 헤드앤숄더 패턴 매매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자주 나왔던 수렴의 모습이죠. 수렴의 형태에서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반반인 패턴이지만 보통은 위에서 떨어지면 하락을, 아래에서 올랐으면 상승을 하기는 합니다. 이때 포인트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닿지 않는 거, 그리고 되돌림을 주면 리테스트에 매매를 했던 게 포인트였죠. 요즘 나오는 수렴 과정에서는 수렴 중에 주황색으로 친 것처럼 다이버전스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이버전스와 반대 방향으로 이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말아 올려요. 추격 매매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해당 방향으로 가는 이런 패턴이 자주 나와요.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자주 나왔어요. 아래서 올라왔을 경우에를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먹겠죠. 그리고 나서 해당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올라간다. 추격 매매한 사람들 다 죽이고 다시 그 방향으로 간다. 이게 요즘 나오는 수렴의 형태입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은 제가 그리 좋아하는 매매 방법은 아닌데, 헤드앤숄더 패턴에서의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상승 추세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왔을 때 이 패턴을 기대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역헤드앤숄더도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사용하고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헤드앤숄더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다이버가 뜨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숏을 타는 게 일반적이고, 아니면 리테스트를 준다면 이때 숏을 타는 게 일반적입니다.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고 이 하락 추세를 깰 때 롱을 받거나 아니면 리테스트에서 롱을 받는 매매 전략이 정석이긴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에는 무조건은 없고 예상 패턴 값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스탑로스를 걸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패턴의 경우 80% 이상 그려졌을 때 패턴을 예상하는 거지, 그려지기도 전에 모든 것을 예측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래소마다 캔들의 꼬리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추세선에 닿는 유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차트는 바이낸스 선물 차트입니다. 우선 패턴을 찾기 위해서 추세선을 그어야 하고, 추세라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 15분봉 기준으로 꼬리와 꼬리를 긋고 패턴을 찾습니다. 디테일한 설명을 위해서 리플레이 기능으로 캔들이 형성되기 전의 모습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리플레이 기능은 유료 기능이지만 매매 복귀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릴 수렴 패턴은 2022년 4월 7일 3시 30분일 때의 구간입니다. 오래된 과거 데이터 리플레이 실행 기능에서 팁을 알려드리자면, 트레이딩 뷰가 과거 캔들을 전부 제공하진 않거든요. 웬만하면 30분, 1시간 이런 거는 다 제공이 되는데 15분, 5분봉 이렇게 작은 프레임은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30분 이상의 큰 프레임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작은 봉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실행이 됩니다. 앞선 영상과 동일하게 단타 자리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짧게 하고 패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패턴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과 패턴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번과 마찬가지로 상단에는 RSI, 하단에는 거래량을 띄워놓고 리플레이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선에 대한 설명을 일단 조금 짧게 해드릴게요. 추세선에서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이 추세선의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을 수 있는 추세예요. 추세선은 3번 정도 버텨준 선을 신뢰하는 것을 보통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3번째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기 기간은 13시간, 여기에서 여기라고 쳤을 때는 2시간 30분밖에 안 됐어요. 이러면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여기와 여기로 다시 연장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캔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추세선이 연장되겠죠. 여기 선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워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추세선이 6시간 정도 뒤에 버텨주는 모습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3번 정도 버텨줬을 때 이 추세선을 신뢰하는 게 추세선을 그을 때 중요한 팁입니다. 이 점선은 이제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15분 봉에서 트리플로 걸리게 되면 30분에서 다이버전스가 떠요. 네, 30분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이쁘게 먹었죠.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고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습니다. 다시 15분 봉으로 돌아가서 이 이후에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 선은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상단 추세도 여기와 여기를 하나 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양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모양이 수렴에 가까운 모양이구나,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을 설명하자면 신뢰할 수 있는 추세선이죠. 여기와 여기의 기간을 분석을 해보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이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일단 뚫렸어요. 그럼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여기서는 점선이 되겠죠. 여기 점선을 지지받은 다음에 슈팅이 나왔고 꼬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상승이 1.3%, 작은 상승은 아니죠. 여기 추세도 뚫렸어요. 사실 여기 살짝 뚫리고 리테스트 한 다음에 안착받고 여기 선을 뚫은 거예요. 추세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나오는 걸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선도 뚫렸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려진 선은 이 선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수렴 형태의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턴에 대한 신뢰도는 1시간 봉으로 봐도 거래량이 그렇게 엄청 이쁘게 줄진 않았지만 수렴이 나왔을 때 이런 거래량 패턴이 나옵니다. 그려진 걸 보니까 이 모양이 수렴에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라이브 방송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수렴 때 카운팅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수렴 때는 카운팅 안 한다. 패턴이 나왔을 때 방향이 터지는 걸 보고 나서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이렇게 수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 모양이 좀 수렴에 가깝구나, 거래량도 선형적으로 줄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15분 봉으로 돌아가서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대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는데 상단 추세를 맞고 떨어지면서 하방 이탈이 나왔어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여기 선 위에서 이렇게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선 이탈하면 깔끔하게 손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다행히 여기서 전부 다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익절은 당연히 이런 선에서 익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지금 뚫긴 했어요. 그 다음에 손절은 이 선 상회하면 손절. 여기를 보시면 다시 올라갔지만 여기 스탑펀팅 무빙을 치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하나가 끝이 났습니다. 추세선도 제가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얘랑 연결해야 되는지, 얘랑 연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랑 연결해야 되는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익숙한 패턴이 나오고 나서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 RSI와 거래량 이 두 개를 모두 참고하고 그 패턴이 80% 이상 그려졌을 때 그 패턴에 대한 기대를 갖고 매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너무 타이트하게 자기 스탑로스를 잡기 싫다 그러면 뭐 조금 아래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무조건은 아니에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은 없습니다. 윗꼬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하락이 끝날 수 있겠구나를 예상하고 들어간 거고 15분 RSI가 과매도 영역에 터치를 했죠. 뭐 이런 근거들을 본인이 리플레이도 써보고 매매도 많이 해보면서 경험치를 쌓으시면 알 수 있는 거지 무조건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 15분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고 나서 올렸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공식이 안 통해요.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 부분을 뭐 상회했을 때 돌파롱 이런 데를 로스로 잡고 아니면 그게 싫다면 이렇게 상방으로 슈팅 나왔을 때 이 되돌림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이런 데를 로스로 잡고 롱을 잡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패턴의 시간 프레임은 2022년 5월 10일 2시 존이에요. 이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애매하긴 한데 선을 일단 그어보긴 할게요. 각도가 엄청 안 좋긴 하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엄청 많이 떨어진다는 건데 일단은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하기는 좀 힘든 게 아까와 동일하게 여기 시간 프레임이 너무 가깝다. 익숙한 패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가 하나 생겼죠.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기간을 굳이 보자면 6시간 지난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뭐 유의미한지는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 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다이버전스 매매를 할 때는 15분봉 이상에서 다이버전스 매매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작은 프레임에서도 볼 때도 있고 쓸 때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게 신뢰를 하면서 쓰진 않아요. 이때 30분봉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봉에서 이쁘게 다이버전스가 먹었네요. 그럼 일단 요건 지우고 이 추세가 6시간 뒤에 생긴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조금 믿을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5분 봉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추세를 하나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선과 여기선 추세를 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아직 아는 패턴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 있죠.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를 뚫으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거는 여기에서 30분 봉 다이버전스까지 컨펌이 났었죠. 돌파했을 때 추격롱을 타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리테스트를 주면 여기서 롱 타는 전략이 있다고 했죠. 이 둘 중에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패턴 매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한 영역에서
매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어떻게 그려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리테스트를 안 주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롱을 탔다면 5%에 되는 수익이에요. 여기 구간이 익절 라인이겠죠.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이 익절 라인이겠죠. 근데 여기 구간에서 15분 RSI가 과매수 영역에 도달을 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그려져도 역헤드앤 숄더인 건 맞는데 여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패턴이 깨지고 조금 안 이쁘게 그려지고 다시 내렸어요. 이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려지는 패턴이 어느 정도는 패턴 값대로 움직이는데 예상 기대만큼 안 움직였을 때는 저는 수렴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도 되겠죠. 근데 여기 구간을 조금 이탈을 했으니까 이렇게 긋는 게 맞아 보입니다. 지금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림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도 이렇게 봤을 때 신뢰할 만한 기간이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신뢰할 만한 기간입니다. 아직 수렴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 모양이 어느 정도 수렴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뚫렸죠. 그럼 또 다시 그어야겠죠. 여기 부분은 뚫렸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의 추세도 뚫렸습니다. 뭐 완전 뚫리지 않았지만 일단은 점선으로 하고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선을 실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추세는 한 번에 뚫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뚫리는 경우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이거는 추세를 많이 그으시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좀 더 아까보다는 이쁜 수렴 모양이 나왔죠. 이때 조금 큰 프레임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쁘게 줄고 있네요. 수렴에서 자주 나오는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15분봉으로 돌아가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또 뚫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하는 게 맞겠죠. 아까 설명했던 거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값이 있는데 예쁘게 패턴을 그려진 게 아니라 바로 다른 그림이 또 나왔어요. 이 패턴도 조금 하방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인데 더 안 나오고 위로 올렸어요. 이 패턴이 수렴을 그려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바라보기는 합니다. 이때도 제가 단톡방에서 수렴에 가까운 모양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분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그거는 수렴이 나왔을 때 아이디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나온 수렴이 이런 수렴이 있었으니 여기서도 이런 수렴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올려드렸었습니다. 아마 저희 단톡방에 초기 때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오면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이 모양이 수렴에 가깝네. 그리고 계속 추세가 연장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숏을 못 잡죠. 근데 언제 잡을 수 있냐면 이런 구간에서 여기를 로스로 잡고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못 잡았다면 여기에서는 이런 로스로 잡고는 숏을 잡을 수 있겠죠. 실제로 저는 여기서 숏을 잡았습니다. 단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쉐어를 해드렸었죠. 만약에 이렇게 되돌림 안 주면이라고 말하시면 되는데 그럼 그냥 버리면 돼요.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부 다 내려버렸다. 15분봉 RSI는 과매도 영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롱을 받기가 힘들죠. 이때도 동일하게 같은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점을 점점 높였네를 보시고
번 더 꼬리를 줄 때 롱을 타는 전략, 이런 식으로 꼬리를 줄 때 이 구간을 로스. 이게 안 됐다면 여기 구간에서 여기를 잡고 로스. 이런 데서 돌파롱을 타는 게 아니라 꼬리를 줄 때 롱을 타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안 나오면 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때 캔들 패턴이 다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처음 이탈한 이 구간을 다시 올렸다가 내리면서 깨고, 여기서도 수렴의 형태의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면, 만약에 끝까지 기다리셨다면 이 부분에서는 숏을 한번 잡아볼만 했다. 손절로스가 짧으니까. 그때 내릴 때는 여기 구간을 하회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 구간에 대해서 손익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다는 좀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의 손익비를 기대하고 매매하는 건 가능하겠죠. 제가 매매 복귀의 중요성, 이 영상을 촬영했을 때도 이 수렴 모양을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패턴을 기억할 수 있는 건 위에서 한번 나왔을 때 그 매매 복귀를 했었고, 그때 제가 잡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매매 위에서의 그 수렴 형태의 리플레이를 엄청나게 많이 돌려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와 조금 여기에서 디벨롭이 됐다고 치면은 과거에서는 여기 구간을 여기서도 사실 손절이 한번 나갔었습니다. 여기에서 거미줄을 쳤었는데 바로 손절이 나갔어요. 손절 로스를 타이트하게 잡았지만 바로 손절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매매를 재진행했습니다. 요즘의 패턴에서는 하방 이탈 나왔다가 다시 올리고 다시 그 하방 이탈한 부분까지 하회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올려드렸고, 저는 여기서 롱숏 다 발라 먹었습니다.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시간이 좀 됐지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 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여기 구간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렇게 된 숄더 30분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이쁘게 주고,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수렴 형태의 모양을 완벽하게 그려주었다. 차트에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밖에 없기 때문에 헤드앤숄더를 뒤집으면 역헤드앤숄더가 되죠. 그리고 역헤드앤숄더를 뒤집으면 헤드앤숄더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가 헤드앤숄더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런 추세가 나와야지 이런 추세로 나오는 헤드앤숄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삼각수렴이 나왔을 때 매매 복귀를 통해서 제가 분석한 전략대로 매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짧게 손절이 한번 나가고 위아래 싹 다 발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매 복귀가 중요하다, 소액 챌린지로 경험치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계속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